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든지 빠르게만 하려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단점들이 주로 부각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의 비논리적인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제대로 한 방 먹여주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서가 7월 1일 당일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원문인데요. 듣다가 분노가 끓어오르겠지만 제대로 시원한 결말이 있으니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 간 신중히 고려한 결과 한일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수출 통제와 규제는 최고의 신뢰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지었다. 그리고 최근 경영이 미흡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 민감 품목들을 수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특정 통제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절차와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를 모두 깨워 분노라는 감정의 끝이 어디인가 일깨워주는 듯한 소리인데요. 한국 전체 GDP 1900조 원 중에서 무려 23%, 가장 높은 비중을 담당하는 반도체에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막아버린 것이죠. 보시면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을 만큼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일본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일본의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중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 대신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들은 최고 수익률 유튜브 채널에서 수많은 일본 관련 영상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품목은 바로 불화수소죠. 일본에 대한 불화수소 의존도는 보시는 것처럼 세 품목 중 가장 낮습니다. 다른 것들은 90% 이상인데 불화수소는 44%가 일본, 이보다 더 많은 46%가 중국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산 불화수소는 순도가 낮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불화수소는 회로의 모양대로 깎아내리는 식각 공정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데요. 순도 99.999%는 써줘야 결함 비율이 낮고 제품의 품질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 아무리 불화수소를 구해도 순도가 낮아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일본이 수출해주지 않으면 삼성과 SK의 반도체 수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전체 GDP의 20% 이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아베 총리의 논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메갈로마니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과대망상증이라고 하죠. 현실감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병명인데요.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게다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민족, 빨리빨리 문화가 생활화된 한국을 시비의 대상으로 고른 것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도체보다 낮은 순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국산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까지 실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형 사이즈의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소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두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발표한 7월에 SK의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가 바로 불화수소 국산화 개발을 시작하였는데요. 다음 달에 불화수소 생산 공장이 준공됩니다. 4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개발부터 생산 공장까지 뚝딱 만들어버린 것이죠.
기업 가치 1조 8천억 원의 SK 머티리얼스는 지난해 6,9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NF3를 비롯한 특수 가스들입니다. 전문 가스 업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산브라질소라 불리는 NF3를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시킨 회사가 바로 SK 머티리얼스이고요. 현재는 NF3와 WF6 생산량 세계 1위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특수가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과연 진실인지 의심부터 하시겠죠. 그런데 SK 머티리얼스는 이미 반도체 및 주요 산업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가스들을 최초로 국산화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현재 특수가스 세계 2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인 산브라질소가 저순도 불화수소를 암모니아와 반응시켜 만든 것으로 순도도 일본산 불화수소와 같은 99.99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스의 또 다른 특수가스들을 보시면 모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순도가 6-9, 99.9999%까지도 있습니다. 세계 2위가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따라서 지금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 SK 머티리얼스는 지금까지 일본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에 팔았기 때문에 굳이 생산하지 않았던 것인데 갑자기 안 준다고 협박하니 바로 쿨하게 불화수소 생산 공장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번 불화수소 공장은 SK 머티리얼스의 본사가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하였는데 올해 안으로 테스트 제품 생산을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본산 불화수소 수출 기업들이 한국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한국 기업들이 지난해에만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800억 원이 넘습니다. 6천조 원에 육박하는 GDP를 보유한 일본이 800억 원 정도 수출 안 해도 별로 타격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800억 원의 피해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스텔라 케미파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4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 비중을 보시면 한국이 85.9%죠.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한국이 일본의 불화수소를 사주지 않으면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국산화를 진행 중인 것이 불화수소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공정 장비들까지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국들을 보시면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시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SK가 보여준 불화수소 국산화 속도대로라면 당장의 내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고 후회할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SK 실트론이 인수한 미국 듀폰사의 웨이퍼 사업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듀폰의 웨이퍼는 탄화교소로 전력 변환 손실을 10분의 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였고 더 높은 전압과 열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니가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팔고 있을 때 삼성이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를 출시한 것과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도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한국이 최근 일본과 양자 협의를 시작하였는데요. 지난달 10일을 제소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60일 이전, 즉 11월 10일 이전에 한국과 협의를 해야겠죠. 첫 번째 협의에서는 일본이 만족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 10일까지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단 한 차례도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한국의 법률 지식이 일본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항상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교역을 하려 하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WTO의 결과를 떠나서
이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기업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LG 디스플레이 등 전 세계의 시장을 휩쓸고 있는 대형 한국 기업 고객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한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건데, 그동안 일본의 대기업이라 불렸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등이 한국의 삼성, SK, LG와 경쟁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히 감상해왔죠. 이번에는 상대가 대기업도 아닌 기업가치 1조 원 이하인 일본의 귀여운 사이즈들의 기업들인데, 경쟁이라는 단어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보인 외교 수준은 지난번 중국의 사드 보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으로 아베 내각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유학을 다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게 만들고 있네요.